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최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리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과학의 관점에서 이해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인지 능력에서 동물의 뇌와 인간의 뇌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동물들은 상황과 장소를 기억하는 능력은 인간보다 나은 경우도 많지만, 기억을 순차적으로 나열한다거나 기억의 순서를 조작하는 능력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고, 실제 그 영역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순서를 기억하고 순서대로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베르니케 또는 말하기의 브로카 영역이 해당합니다. 즉, 순서대로 기억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바로 언어에 닿아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항상 순서대로 배치되어야 제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듯이, 언어는 곧 순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동물과 다르게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또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란 논리적 사고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이런 논리적인 사고는 예측과 추론을 통해 가설과 이론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현재 과학이 이토록 발달할 수 있게 했던 기납적, 연역적 추론도 결국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즉, 순서를 기억할 수 있고 순서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언어란 상징을 만들고 발달시켰으며, 이런 상징들은 현재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정과 예측, 추론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이죠. 네, 인간이 순서를 기억하고 순서를 조작하는 능력 덕분에 우린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와 떨어진 몇백 광년의 행성의 존재와 기후도 알아냈고, 지구를 떠나 달에도 가봤지만 동물들은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의 한계로 자신의 영역 외에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순서 기억과 순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이해력뿐만 아니라 지능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 또는 교육학자들은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을 언어성 지능 또는 순차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 그만큼 우리 인지 능력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순서를 기억하고 순서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지능과 이해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순서 기억을 향상시키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심플한데요. 지금 공부를 하거나 이미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간단한 절차를 가진 공식이나 개념들은 생각보다 쉽게 순서를 파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부해야 할 과목들이나 개념들은 그 위계나 범주가 복잡해서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은 항상 책의 목차를 강조하는데요. 이 역시 우리 뇌의 순서 기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선 뇌의 순서 기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개념들의 위계나 범주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시각에서의 위계와 범주라면 책의 목차나 마인드맵처럼 내가 공부해야 할 개념이나 챕터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고, 작은 시각에서의 위계와 범주라면 공부하고 있는 개념이나 공식이 어떤 순서로 정의되어 있는지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는 이런 순서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화살표로 표기해 필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개념들과 그 복잡한 관계들을 마인드맵과 간단한 선을 통해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순서나 위계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파악하고 기억하기가 무척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공부한 것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인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설명이란 말을 직접 한다는 것이고, 말은 언어이므로 자연스럽게 뇌는 순서 기억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의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베르니케, 브로카, 각해 영역 자체가 순서 기억과 정보 처리 능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열심히 설명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이해가 되는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주 하게 되는 선생님, 강사님들과 보험 설계사 분들은 그 복잡한 개념들과 계약 사항들을 아주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공부를 할 때만큼은 지금도 나 자신에게 설명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면서 내가 느꼈던 점은,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개념은 그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개념들의 순서가 파악되고 정리되면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순서 기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 행위는 순서 기억을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뇌는 순서적으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의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말을 건다면 둘의 말을 다 못 알아먹거나 하나도 겨우 알아들을 수 있듯이 우리 뇌는 순서적인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할 때는 오로지 한 가지의 작업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또한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주위를 이동하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TV도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는 TV와 스마트폰을 빠르게 오가며 주위를 전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이나 역사와 같이 인과관계나 논리적인 요소가 포함된 과목을 공부할 때는 무엇보다 멀티태스킹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엔 음악이나 노래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해가 크게 필요 없는 이미 이해를 하고 기억하기 위한 단순 암기를 위한 공부에선 음악과 같은 멀티태스킹은 불안해하거나 지루해하는 데에 오히려 정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공부는 복잡한 순서의 연속이며 그 순서를 누가 어떻게 잘 기억하냐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곧 원인과 결과이며 이런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는 곧 논리적인 사고를 만들어내죠. 이런 논리적인 사고로 우린 예측과 추론을 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실제 그곳에 가보지 않고서도 제자리에 앉아서 생각만으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린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순서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내가 공부하는 부분은 어떤 과목의 어디쯤인지 또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로 만들어 본다든지 그리고 방금 공부한 것을 설명을 통해 뇌의 언어와 순차 처리 능력을 자극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만연한 멀티태스킹만 주의한다면 이 순서화는 마치 지도처럼 내가 공부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